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웍스의 김기훈입니다. 앞에 노대영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21년도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의 공모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민간협력사업,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의 개요는 그 공모 안내서에 기재된 바대로 아래와 같은 정의와 기본 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사업에 대한 기본 원칙도 상호 신의 기반을 한 약정서와 공문서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협력국의 법률이나 관습, 문화, 종교,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아래 같은 그 중복수급 금지라든지 용도의 사용 금지 같은 것들을 원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사업은 주제별 그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형성해서 성과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상호 책무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것들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그 사업 참여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정부 부처라든지 지자체, 배분기관과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코이카 타부서, 민간협력 사업의 유형, 긴급 다자협력 인도지원실의 긴급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질병퇴치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의 유형은 제한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종교적, 비정치적 사업이셔야 되고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지원이 불가능하신데요. 다만 이제 이 수익을 사회 재환원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모델을 활용이 가능하신데 이 부분은 사업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부분들 그리고 연구 및 개발 목적의 사업 제한은 불가능하시고요. 그 단순하게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든지 전문가를 파견한다는 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그 공모 안내서 12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대학 및 연구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신청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참여 제한 부분은 아까 설명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업 기간도 노대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사업만 제한이 가능하시고 다만 신규 사업 공모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올해는 7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2개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사업 부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고요. 사업이 그 각 단계, 종료 단계에서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으로 전환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주제별 신규 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해 주셔서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안서 제출 제한도 방금 노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사업 지원이 가능한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OECD 닥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여야 하고요. 그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의 경보를 통해 확인하셨을 때 적색이나 흑색 지역은 사업 시 제한이 불가능하십니다. 네. 추진 방식 및 지원 규모도 매칭 펀드 방식으로 8대2로 지원을 하고 양 파트너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연간 코이카 분담금의 상한액은 1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 분담금을 1억 원으로 편성하셨을 경우에는 파트너 자부담은 2,500만 원 이상 편성을 하셔야 합니다. 네. 저희가 작년 공모부터 도입한 제도인데요. 그 장애 당사자 기관이나 지역 소재 파트너 기관 대상으로는 그 한시적으로 9대1 매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재 파트너 기관에 대한 지역 구분은 그 법인 설립 허가증상의 소재지 아니면 그 단체 등록증상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그 9대1 매칭을 적용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경기나 인천 지방에 소재한 기관은 그 9대1 매칭에 적용해서 제외된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장애 당사자 기관과 관련한 기준은 그 아래 사항 중에 한 개 조건을 만족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공모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주제와 관련한 내용은 주제별로 목적이라든지 성과 지표 그리고 세부 내용은 공모 안내서 1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의 총 6가지 주제 중에 사회적 연대경제 주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의 주제로 사업 제안이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사업 내용이 보건에만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뭐 다른 고등교육이라든지 교육, 농림수산 다 분야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사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공모와 관련한 권고사항입니다. 개도국의 지역사회와 관련한 파트너십 기반의 사업을 추진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해당 지역의 그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파트너십 사업으로 추진하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외부 전문가라든지 전문기관과의 기능적 분업이나 협업을 통해서 그 사업에 그 필요한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태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 제안과 관련해서 유의사항은요, 사업의 주제 선정 부분인데요. 그 해당 사업이 가지고 있는 성과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주제를 선택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요 기관에서 판단하셔서 그 주요한 사업의 성과라든지 활동을 중심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사업의 성과 지표하고 대표 지표 설정이 필수인데요. 이 부분은 그 공모 안내서 2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그 해당 분야, 해당 주제에서 그 성과 관리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서 그 표준 지표 풀을 통해서 그 적절한 지표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맞는 지표를 발굴하셔서 선정을 하시면 되시고, 그 사업의 성과 지표 중에서 이제 성과를 반영한 대표 수혜자 수를 지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3번 사업 책임자 및 핵심 투입 인력 변경이 불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투입되는 인력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데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해당 인력이 변경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면접 심사의 발표는 사업 책임자만 가능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선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공모 안내서 5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사업을 제안하실 때 일단은 보시는 그 필수 서류들은 꼭 제출을 해 주셔야 되시고, 관련한 양식들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그 공모 양식을 통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현장 조사가 이제 제한된 점을 고려해서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과 보고서도 제출이 가능하신데, 다만 꼭 그 저희가 배포해 드리는 그 결과 보고서 양식, 사전 조사 결과 보고서 양식을 활용을 해 주셔서 제출하셔야 되시고요. 그 서면 심사 1차 제출 서류 외에 이제 면접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신 다음에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도 그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 서면 심사 발표 후에 면접 심사까지 그 준비 기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면접 심사 제출 서류는 그 서면 심사 1차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고 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심사는 그 사전 적격 심사, 서면 심사, 면접 심사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그 사전 적격 심사에서 이제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뭐 내용이 없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그 심사에 탈락이 되시면 서면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하고요. 네. 그리고 서면 심사는 심사위원 평점이 80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그 면접 심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면접 심사도 마찬가지로 평점 80점 이상 득점한 사업 중에서 그 저희가 가용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후보 사업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심사 단계별 결정되는 그 결과는 저희가 제안 기관의 개별 문서를 통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서면 심사 항목은 정성평가 90점으로 돼 있고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량평가 10점을 통해서 총 100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정책 부합성이라든지 사업 타당성, 사업 목표의 명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배점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사 그 평가 항목별로 세부 내용은 공모 안내서 6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그 어떤 부분을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지를 그 안내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사업 제안서 작성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요 정량평가랑 그 정성평가를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 전체 평점이 80점을 달성하시기 위해서는 요 정량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가급적 기관에서 최대한 좀 그 득점을 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트너 기관의 재원 분담 비율에 대해서 최대 6점까지 득점이 가능하시고 저희가 그러니까 8대2 매칭이니까 최대 6점을 득점하시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총사업비 대비 30% 이상 초과 분담을 하시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최대 4점까지의 득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감점 사항은 민간협력 사업 주의 제재 이력으로 저희가 감점을 하고 있고 5년 내 경고를 받은 경우 1회당 1점을 감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주의 제재 조치 그 부분이 관련 내용들을 통합하면서 2019년 5월 24일 이후 제재 건부터 해당 내용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면 심사 그 면접 심사 항목은 또 아래와 같고요. 마찬가지로 관련한 세부 내용은 그 공모 안내서 66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제안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은 코이카 파트너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만 사업 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속 주소는 그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 사용자 매뉴얼 저희가 같이 배포해 드릴 텐데 해당 내용들 확인하셔서 저희가 사전 그 시스템에 접속하시고 가입하시면 뭐 인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그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일주일 전까지는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이나 사전 조치들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안서 마감 당일에 이제 가입하시고 뭐 승인해달라는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시는 기관들도 간혹 있으신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업무 순서에 뭐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면서 조금 밀리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서 제출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사전에 꼭 가입을 해주시고 제안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 협업 시스템을 제외한 뭐 이메일 제출이라든지 직접 뭐 오셔서 제출하시는 경우들도 한두어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로 제출이 안 되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 절차와 일반 사항 관련한 문의는 그 보시는 메일 주소를 통해서 접수해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대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은 1월 29일까지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컨설팅을 원하시는 기관에서는 그 해당 기관이 소재한 그 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라든지 부산 사무소 아니면 그 상기 그 위에 있는 그 연락처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협의하고 그 가능한 방법으로 뭐 비대면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접수 기간인 2월 이후에는 사업 내용에 대한 컨설팅은 그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참고 자료입니다. 네,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간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은 저희가 그 말씀드린 공모 안내서 외에 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 비영리 기관 대상 민간협력 사업에 관한 기준을 따르셔서 예산서 양식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 실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으로 경비를 편성해 주실 필요가 있고
예산 편성은 저희가 이제 포괄적인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명확히 작성된 그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시트 작성하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예산서 양식을 확인하시면 직접 사업비 부분하고 간접 사업비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둘 다 그 PDM상의 목표 활동 투입물과 연계해서 그 예산서의 항목 세목을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 세부 내역에는 그 예산을 산출한 단가 근거 내역들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동일 세목 내 코이카 분담금 및 파트너 분담금 동시 편성 불가는 그 A라는 지출 항목에 대해서 코이카 분담금이 50만 원, 뭐 파트너 분담금 50만 원 이렇게 총 그래서 A라는 항목 100만 원어치 구매하는 부분에 코이카 분담금과 파트너 분담금을 동시에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코이카 단가 산정 기준표 및 예산 편성 기준과 같은 세부 내역들은 사업 안내서의 46페이지를 보셔서 그 기준과 단가 산정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저희가 제시하는 그 단가 산정 기준표 같은 부분은 이제 상한으로 생각을 하셔서 기관의 기준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그 부분들을 준용하셔서 진행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코이카의 기준을 그 넘을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사업 제안서 심사를 할 때 예산 편성의 타당성 항목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편성 기준을 얼마나 잘 준수하여 작성하셨는지도 심사가 되니까는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그 예산 편성이나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은 그 성과 관리하고 역량 강화 관련한 예산 편성을 가능하신데요. 이 관련한 내용들은 세부 내역들 확인하셔서 편성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역량 강화 관련한 예산 편성 기준과 관리 규정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권고는 드리지만 꼭 필수로 뭐 편성을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관 쪽에서 그 사업 수행과 관련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면 되시고요. 만약 그런 것들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 중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관리비 편성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은 코이카 분담금이 1억 원까지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직접 사업비로 편성된 코이카 분담금의 9%까지 일반 관리비를 편성하실 수가 있고요. 대학 같은 경우는 그 대학의 간접 경비 그를 저희가 5%로 그 코이카 분담금을 5%로 하고 있는데요. 그 대학의 간접 경비를 제한 금액을 파트너 분담금으로 일반 관리비 편성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총 9%까지 일반 관리비로 편성하시는데 그 중에 5%까지를 대학의 간접 경비로 편성하실 경우 나머지 4% 이내에서 일반 관리비로 편성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그 세부 내용은 45페이지, 4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네, 대학 간접 경비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네. 이행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간접사업비에 편성이 되고요. 코이카 분담금에 대해서 그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해 주시면 되시고 1차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약정 체결하시면서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해 주시는데 파트너 분담금으로 그 전체 사업기간 동안에 일괄 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안내서 참고해 주시고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파견 인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비율에 맞춰서 이제 편성이 가능하신데요. 파견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40%까지 편성이 가능하시고 파견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30%까지 편성이 가능하십니다. 네. 네. 그 비연금성 재원과 관련한 부분은 잠시 후에 노대용 과장님께서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민간협력 사업의 추진 단계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또 마찬가지로 노대영 과장님께서 뭐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관련 내용들을 보고 제가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심사를 통해서 후보 사업으로 선정이 되시면 어쨌든 실행 협의를 통해서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완료가 되면 약정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이제 사업 선정 통보한 이내로 3개월 이내에 약정 체결을 완료하는 걸 필수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거나 하시면 저희가 이제 약정 체결 기한을 연장을 하기도 하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6개월 이내에 사업 약정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정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필수이고요. 다만 이제 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약정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업비 지급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사업비 지급은 보시는 표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약정이 체결되면 2021년도에 사용되어야 될 사업비는 100%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상반기에 2021년도에 지급했던 사업비의 80%를 초과해서 집행하신 부분이 확인이 되면 2022년도 사업비의 70%를 1차 분담금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 하반기에는 1차 연도, 그러니까 직전 1년 동안에 진행된 사업에 대한 목표 달성이 90% 이상 달성되고, 그 다음에 2022년 사업비의 40%를 초과해서 집행을 하고, 2021년도에 하반기에 집행했던 금액 중에 정산을 통해서 불인정 15% 이내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 2022년도 사업비 30%를 마저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상반기에는 2022년 사업비를 80% 초과 집행한 부분이 확인이 되면 2023년도 사업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추진 현황 및 결과 공유와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월별 점검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 현황이라든지 변경 관리라든지 성과 관리 등을 협의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반기별로 사업 추진 현황서 제출, 정산서를 포함해서 제출하셔야 되고, 회계 정산은 연도별로 진행이 된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중간 평가 모니터링은 코이카나 관계 부처에서 해당 사업의 현장 점검이나 감사를 실시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 평가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코이카 사무소나 본부에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행 결과서는 사업 종료 45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뒤에 말씀드릴 사업이 종료되신다면 이제 이양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종료 평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사업의 현지 이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는 단계에서 마지막 해 1차 반기별 사업 추진 현황서 제출을 할 때 이제 이양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 이양 계획서 제출은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되시고, 제출한 이양 계획에 따라서 사업의 마지막 해 남은 기간 동안 현지 이관 절차를 진행하시고, 결과를 첨부 자료로 함께 약정 이행 결과서에 제출해 주셔야 하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재 조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경미한 행정상 과실이나 지침 위반의 경우는 주의, 그리고 경미한 행정상 과실의 반복이나 사업관리 미흡으로 인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경고, 그리고 경고가 누적이 된다면 이제 사업 참여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안에 따라서 약정사항의 위반이나 부당집행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사업 지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 참여 제한 조치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조치도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시정 조치 대상에 따른 조치를 꼭 해주셔야 되시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안내서 23페이지,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그 2021년도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 그 공모와 관련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혹시 마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해당 내용들은 저희가 2021년도 공모 안내서라든지 아니면 2020년도 그 코이카 그 민간협력 사업 운영 지침 그 사업 안내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저희가 공모와 관련한 그 게시를 통해서 그 관련 자료들도 다 첨부해서 게시할 예정이니까는요. 해당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그 최대한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모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